경희대나 시립대학 경우는 여기보다는 한 급간 아래에 지금 대학으로 지금 취급을 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나 인지도조차도 조금 못 미치는 행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학과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만 딱 다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서울대 연고대도 같이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차 지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과들 다 다루게 될 거고, 아마 이제 이 정도쯤 하면 어머님들 뭐 3차 강의 때까지 하면 입시 거의 박사가 되지 않을까. 4차 때부터 이제 좀 심합니다. 그때는 의치한학수가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익히시면 이제 뭐 전문가가 되는 거고, 아마 이 정도쯤 하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설명회에 자연계열이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의 마지막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자, 뭐 일단 그럼 저는 또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배치표거든요. 배치표 역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배치표는 늘 말하지만 단순히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 합산 성적을 평면에 종이 위에 옮겨 놓고 싶군, 이거대로 성적을 가져가지고 대학 가겠다 해버리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대학교들은 각 과목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고, 탐구 과목은 100분위 변화 표준 점수라는 자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때리기 때문에 여기 성적대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405점 되어 있죠? 이 405점이면 솔직히 말하면 의치한학수도 많은 성적입니다. 근데 얘 지금 여기 높게 잡혀져 있는 겁니다. 왜냐? 하늘이 무너져도 얘를 반드시 여기 붙여놔야 사설 입시 기관이 요걸 안 되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잠수 탐구용으로 보시고요. 그럼 대학의 어떤 라인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보면 올해는 약간 고려대학교가 배치표상으로 높게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가 연대보다 높은 이유는 단순해요.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이 고려대학교가 연대보다 이틀 더 깁니다. 연세대학교는 이틀 먼저 마감을 쳐버려요. 게다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생각을 하면, 특히 우리 늘 중요하게 말하는 게, 네. 아이가 수능 등급,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를 연세대학교가 좀 많이 봅니다. 연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좋아요. 네. 수능 영역별, 수능 말이 헷갈려요. 영어 등급별 점수 격차가 연세대학교가 크기 때문에 올해처럼 영어가 어려웠던 해일 경우에는 이 지원자들 자체가 연세대학교로의 깊이, 지원 자체를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고려대학교 좀 몰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이게는 수시 모집을 겪어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이거 고대 장난 아닙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수능 최저 정도만 맞추면은 하부 전형으로 좀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 최저를 맞춰도 합격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대가 갑자기 지금 이런 식으로 툭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맨날 연대한테 밀리다가 갑자기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약간 입시 자체가 좀 변화됐다. 특히나 고려대학교가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을 거의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정시 인원이 2배 늘리면 수시 모집 인원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수시 경쟁률도 당연히 높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연대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가 짧은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어요. 서강대 별로 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얘들은 꼬리도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올해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입결은 연세대 고려대학교 중위권 학과가 필적할 만큼 높을 겁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반영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따봉형 입결 나옵니다. 따봉형 뭡니까?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몸통 주먹 쥐고 있으면 따봉형이 되는 학과들은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반도체 시스템 이쪽이고요. 이제 밑에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모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커트라인 하락은 당연히 뭐 불을 보듯한 뻔한 일이 될 겁니다. 한양대학교 역시도 마찬가지 따봉형 입결됩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파이낸스 경영이나 정보 시스템 상경계 같이 문과의 모집 단위 입결도 높겠지만 뭐 미래자동차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등등이 또 역시나 상위권 학과를 차지하고, 반면에 공대 일반적인 학과, 중하위권 학과부터는 입결이 좀 뻥끗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한양대학교는요 모집의 특성상 너무 학과들이 많아요. 학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아지면 꼭 그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예상치 못한 입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대 올해 좀 역시 따봉형 입결 나오고, 중대 같은 경우는 따봉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분에 역시 여태까지 늘 모집하던 창의 ICT나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중대는 오히려 꼬리가 좀 더 짧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2대부터 해가지고 제가 홍익대까지 오늘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머리가 깁니다. 이번에 신설한 AI 융합학과.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배치표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 성적으로 이화여대 가느니 차라리 그 위에 있는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가 신설학과다 보니까 일단 배치 점수에서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서울국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도 높지만 국제 캠퍼스 많이 입결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을 겁니다. 훨씬 더 낮을 겁니다. 왜냐?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가 너무 넓혀놔가지고 나군에서 이화여대한테 치이고 서울시립대학교한테 치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경희대 국제 캠퍼스 정말 좀 터무니없는 성적으로 갈 수도 있는 블록오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올해 역시 폭발합니다. 왜냐? 서울시립대학교의 반영 비율, 이제 아까 3차, 2차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과탐 반영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올해 이과생들 중에 과탐 한두 과목 망친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안정적으로 받고 아마 이제 가학원에 다른 대학을 또 상향으로 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시립대 자연계열로 그 아이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이대를 쓰지 못하고 경희대학교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 경우는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역시나 다본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깁니다. 그래서 상위 쪽에 있는 애들은 스마트 운행치 공학, ICT 융합공 이런 애들이고요. 밑에 꼬리를 담당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농생명 쪽을 관련한 학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국대, 홍익대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대강의 그림만 익히시면 돼요. 이 점수가 이걸 간다는 그건 절대로 아니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부터 입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역시는 제가 인문자연 같이 놔뒀어요. 모두 다 나군에서 올해 모집을 하고요. 작년에는 가군에서 뽑았다가 올해 나군으로 이제 이동해 온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해 오니까 이제 역시나 작년에 나군에 있었던 연대고대가 가군으로 넘어갔지. 서울대학교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모두 똑같은 국어 33.3, 수학은 40%, 탐구 26.7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수학 반영 비중이 높지. 근데 올해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물론 응시 기준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어머님?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가려면은 과탐 1, 2 조합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과목. 문과를 가려고 하면 제1외국어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기본적인 뭐 이제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적용을 받지 않는 학문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전공. 서울대 자전 내면 안 됩니다. 서울대 자전은 서울대학교의 필수 응시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터라 대략적으로 연대 고대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낼 수 있을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의치 한약수 상향으로 찌르고 안정으로 자유전공 넣는 애라서 점수대가 자연계열상 탑 찍을 겁니다. 어지간한 의대 입결만큼 나올 겁니다. 정말 서울대 자전은. 그래서 서울대 자전은 꼭 피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이과나 문과나 교차의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서울대학교 문과를 하더라도 그 문과의 최상위권에 버티고 있고요. 이과는 당연히 이과의 최상위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문과를 뭐 교차 지원해서 갈 정도의 성적이면 차라리 서울대 자연계열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의외로 얘네들이 적어요.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가 적어요. 진짜 영어 4등급도 국수 표준만 높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대부터는 좀 변수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연대는 먼저 말씀드린 이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가 100점, 95점, 87.5입니다. 영어 2등급만 해도 점수 강점이 좀 많이 먹는데 3등급부터는 그냥 꿈을 꾸셔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는 자연과 인문 사회계열이 반영 비율이 제각각인데요. 문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과는 국어 수학이 크고 탐구가 작습니다. 16.5.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탐구 한두 과목 망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세대학교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해올 생각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연세대학교 상경계, 응용고, 통계나 경영, 경제 이쪽은 자연계열 아이들의 교차 지원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탐구 반영 비율이 적어서 여차하면 상경계로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근데 뭐 연대 일반적인 문과, 뭐 중어중문, 뭐 공문 이쪽으로까지 굳이 나는 교차 지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교 간판만 좋지 나중에 졸업하면 다 노량진 에듀윌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과는 가지 마시고 상경계열로 꼭 타겟팅 하시길 바라고요. 자연계열만 놓고 보면 이제 국어가 22, 수학 33, 탐구 33입니다. 이건 여전히 수학, 탐구 잘 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대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각각 또 반영비가 달라요. 고대 자연계열 반영비를 먼저 보면 국어가 31.25, 수학이 37.5, 탐구가 31.25입니다. 국어와 탐구의 반영비가 동일합니다. 수학 잘 보는 아이들 당연히 유리하죠. 탐구는 다소 못 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연세대학교 인문 쪽으로 교차 지원해 가느니 차라리 고려대학교 자연계를 내시는 게 아양은 더 이롭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반영비가 똑같고 탐구 반영비가 28.6이죠. 근데 뭐 아이들 입장에서 연대로 교차하는 거는 사실 탐구 반응비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교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대가. 근데 이제 걸리는 거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좀 크게 먹기 때문에 영어에서 걸리적거리면은 고대 쪽으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겠고 아니면 영어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연대로 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여기서 뭐 보면 연대가 이 모집 인원이나 이런 거 고대랑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고대가 모집 인원이 거의 대폭 늘렸기 때문에 거의 서강대학교 모집 인원만큼 늘렸습니다. 서강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만큼 늘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한 1.6배 가량 늘어났고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는 원서 접수 기간이 연세대학교보다 이틀 정도 더 깁니다. 연대는 이틀 먼저 마감 쳐버리니까 아이들이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 때문에 헤매고 있을 적에 이미 끝나버립니다. 저는 올해 블루오션은 연세대입니다. 그래서 연대에 만약에 2등급 정도다 그럼 감점 좀 먹겠지만 괜찮습니다. 2등급이더라도 한번 내볼만 하다. 왜냐 고대는 접수 기간이 이틀이나 더 길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참고로 연대가 제일 먼저 마감치고요. 그 연대가 마감 시간 내에서 1시간 더 지나면 서울대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눈치만 보다가 손가락 반 애들은 나중에 다 고대로 몰리게 돼 있어요. 고대 올해 폭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저희는 올해 좀 추천하지 않고요. 차라리 영어 감점 폭이 큰 연대가 오히려 낫다. 나중에 추가 합격이 돌게 되면 그때는 이제 툭툭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년도 입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가장 높았던 모집단은 전기정보공학부였습니다. 96.5%입니다. 물론 이 지표를 볼 때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학 발전은 이 평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평백은 어디까지나 대학교가 이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쉽게 보기 편하게 표기를 해둔 겁니다. 왜냐면은 그 해당 대학의 자체적인 환산 점수나 누적 백분위 가지고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이제 한 건데, 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96.33, 수학교육과 96.17 이렇게 거의 뭐 상위과들은 96 이상이고요. 떨어지는 학과들은 92%대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과탐 투 과목을 보니까. 과탐 투 과목을 봐버리니까 이제 이런 성적이 나옵니다. 얘들이 만약 과탐 원 과목을 보니까 이보다 훨씬 높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이 평균만을 가지고 이 정도 성적이 나오겠구나 하지 마시고 투 과목을 봤을 적에 정말 그 승부를 볼 수 있느냐를 같이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충원율, 이 높은 학과들 해봐야 이제 50%입니다. 서울대. 왜냐면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어요. 예. 정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의치 한약수, 의치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충원율이 낮은 학과들은 아예 없는 학과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서울대학교는 충원이 안 도는 학과들이 여기보다 더 많은데 제가 그냥 밑에서 그냥 네 번째까지 그냥 끊어서 표기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충원 자체 거의 안 논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충원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예비번호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번호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합격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들은 어떤 추가 합격을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상향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는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 제가 램프 표시를 그려놨어요. 뭐 다른 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접수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영부영하다가 이 접수 놓쳐버리고 다 그대로 가게 되겠다.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 커가지고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표본 자체가 빽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대보다는
연대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가 가장 높은 95.67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학년 단위는 93.5%의 실내 건축학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집 인원 자체가 많아요. 올해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77명을 뽑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시 2월 인원이 합쳐지면 더 많아지겠죠. 거의 뭐 90명 정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과학 같은 경우는 25명이 예정돼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충원 인원이 한 10대명 더 더해지면 역시나 30명 당연히 넘어가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자체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모집 인원보다 더 늘어난다는 걸 전제를 하면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어떤 배치 점수나 진학사의 어떤 모의 지원 예상 컷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문과 쪽이 좀 난리가 났죠. 왜냐면 이과 아이들이 이과 성적을 받고 정통으로 이과 가는 것보다 괜히 문과로 들어가서 가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연대 충원율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컴퓨터과학과였어요. 123.5%, 한 바퀴 이상 돈 거죠. 근데 가장 적게 돈 데는 아예 안 돌았던 데도 있고 아니면 뭐 14%도 돈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과들이 충원이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 이 상위과 많이 돌았다는 말은 얘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학들은 같다는 의미겠죠. 뭐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H 한약수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대가 이제 모집한 아이들이 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연세대학교 공대랑 뭐 목포대 약대랑 뭐 예를 들어 붙었을 경우에 어딜 가야 되나요? 이러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뭐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거나 이러면은 거의 다 약대로 쏠릴 가능성도 있는데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가 예전만큼의 어떤 편하게 먹고 사는 직업은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공학 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대의 성도가.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4시 타임에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약대가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모집 단위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입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연고대 입시 결과도 또 달라질 예정이고 그런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약대는 올해 펑크 많이 납니다. 약대 배치표 보시면 야, 저 점수 갖고 누가 저 약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뭐 약대 모집 인원도 너무 많아요. 중앙대, 이화여대 기본이 뭐 70명씩 뽑습니다. 2월이면 더해지면 아마 80명, 90명일 텐데 커트라인 관리 안 될 겁니다. 이 충원이 돌면은 최초하고는 좀 봐주면 하는데 충원 돌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대입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가장 높은 학과가 가정교육과였어요. 참,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교육과가 만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좀 가정적이라서 좀 뭔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가정을 무시한 사람들이 결과를 거두고 이렇습니다. 96.83%로 제일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공학과는 이제 특성학과죠. 그리고 컴퓨터학과가 이제 당연히 이제 컴퓨터학과 22명을 뽑았는데 22명에서 최종적으로는 2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자연계열은 1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사실 95.08이고 올해는 이제 토탈에서 44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아마 자연계열은 또 13명 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낮은 학과는 보건환경 쪽이 항상 낮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이버 국방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사이버 국방은 고려대학에서 자랑하는 특성학과인데 겁을 먹은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는 자칫하면 또 안 빠지면은 덕후들만 모였으면 안 빠지거든요. 많이 한 층이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쫄아버리는 거고 또 전형 단계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이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2단계 전형을 거치면서 뭐 1단계 성적이 낮더라도 2단계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또 통과하는 경우도 더 있어서 이런 성적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충원율만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공학과가 가장 많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150%. 얘들 다 어디로 빠져나가서 당연히 서울대나 아니면 의창학수로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빠졌던 거죠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던 게 화학과는 빵타고 한 명도 안 빠져나왔습니다. 의외로 만만하다라고 했던 이 학과는 아마 전부 다 사람들이 상향으로 쓴 거죠. 상향으로 모인 표본들이 있으면 충원 안 돕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소심 지원하더라도 똑같이 상향 지원하는 그런 모집단이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아이들이 많이 안정 지원하는 데 상향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쉽게 말하면 경쟁력 있는 상위과들도 나올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뭐 스카이가 금방 끝났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올해 서울대학교부터가 예년처럼 입시 결과가 저는 높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아이들 지금 투과목 자체를 응시하는 학생 수가 뭐 적기도 하지만은 서울대학교 상위권 공대 모집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많이 늘었고, 게다가 위에는 약대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의치 한접수 다 늘어났습니다. 모집면이 조금씩. 게다가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과탐이나 이 수능에서 반영하는 이 과목들의 난도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또 수능이 또 어려워진 만큼 어찌 보면 아이들이 더 겁을 먹고 안정 지원하는 경향까지 겹쳐지면 서울대학교부터가 작년보다 인기를 높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게다가 고려대학교까지도 모집 인원이 또 많이 늘어나서 연대 고대 전체적으로 입결은 예년 같지는 않을 테지만 관건은 연대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끝나는 연대를 우리가 상향 지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뭐 나군의 안정이나 적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모두 이제 동일하게 국어는 32.7%, 수학은 43.3%, 탐구 20%입니다. 올해 탐구 많이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수학 잘 보는 애들, 이과 애들 많지요. 그럼,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반응비가 아주 환상적이니까. 올해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전체적으로 다 폭발할 겁니다. 만약에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아마 그분 역시도 서강대학교의 최적의 반영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고려하시면 차라리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상경계열로 가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널널합니다. 게다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애들이 상향보다는 안정으로 서강대 상경을 넣는 공대생들, 자연계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충원이 좀 빠질 겁니다. 네, 충원이 돌면은 빙글빙글 잘 빠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 문과가 폭발했고 이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과가 충원이 돌면서 완전 중앙대학교 공학계열보다도 인기를 더 낮은 성적이 나오는데 올해는 반대로 역전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에게 가산점 10%를 작년에 줬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아이들은 서강대학교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하느니 차라리 그 성적 갖고 공대를 가겠다 이런 마인드거나 아니면 차라리 성대나 한대를 좀 교차해서 지원해봐야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서강대 상경계를 좀 널널한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가군의 전자, 전기,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같이 상위권 공대가 있고 또 동시에 건설환경과 같은 하위권 공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게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이 어마무시한 모집 인원을 자랑하면서 나군에서 뽑습니다. 가군의 가군의 연대 고대를 상향으로 쓰는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나군에는 반드시 적정 또는 안정을 넣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 딱 좋은 학과가 아마 성대공학,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 컷만 놓고 보면 성대공학계, 자연과학계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충원이 돌기 시작하면 붙는 놈이 커트라인 되는 겁니다. 왜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원까지 생각을 하면 만약에 성대를 상향으로 찔러야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충분히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성대를 상향으로 찌르는 입장에서는. 대신에 가구는 안정을 꼭 둬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또 뒷부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반영비율, 자연과학계열, 자연계열의 반영비율은 국어가 25, 수학이 40, 탐구가 35입니다. 수학 40이 탐구 35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어느 대학의 반영비보다 아주 극단적으로 수학 탐구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대학이 이와 똑같은 대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나중에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 자연계열이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의 반영비율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균관대학교 나군의 자연과학계나 공학계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가군의 중대를 적정으로 지원해주는 게 최적의 조합이죠. 왜냐? 나군 성대가 돌면 가군의 중대가 돌고 가군의 성대가 돌면 나군의 중대가 같이 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지원상으로는 표본이 빽빽하겠지만 충원이 돌면 한두 바퀴 도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의 문과를 볼게요. 성균관대 가군의 인문과학계 경영 글로벌 경제가 있고요. 나군에는 사회과학계랑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이 있습니다. 반영비는 모두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입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경계 쪽으로 교차 지원하려는 아이들이 강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이쪽은 유독히
이과 아이들의 그 교차 지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반응비상으로 특히 메리트가 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은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 과탐의 변표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문과 교차 지원 학적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완전한 주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만 놓고 봐도 자연계열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해오면 문과 변표를 적용해버립니다.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과탐 성적 받아놨는데 6개 과목이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만점의 사탐 변표를 적용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한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성대는 그걸 분별해줍니다. 너 힘들게 과탐 공부한 만큼 과탐 변표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 문과로 데리고 와. 쉽게 말하면 이제 성대는 문과 아이들,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과 아이들의 교차 지원을 사실상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탐구 비중 자체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 해설 적인 승산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성대랑 다르게 한대는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한대는요. 예, 지금 가군에 공대가 있고 나군에는 이제 뭐 수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자연과학 계통 학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미래자동차공학이나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같은 또 상위권 학과도 있고요. 이 반영비로 동일하게 이제 수학과 탐구가 동일하게 35%인데 과탐 2과목 본 아이들한테 3%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2과목을 봐가지고 그 얼마나 그 가산점 받아가겠습니까? 애들 응시자 자체가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수학과 탐구로 동일하게 보는 반영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는 특징이 학과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문어발 다리처럼. 자, 이런 학과들 배치는 빵꾸 나기 좋은 구조입니다. 특정 학과의 경우는요. 왜냐 모집 인원이 나중에 이제 여기 택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12명, 16명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성대는 뭉태기로 막 100몇 명, 600명 뽑는데 그럼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자면 그래도 200명 뭉태기로 뽑는 학과가 심정적으로 낫지. 10명, 심지어는 뭐 이런 데, 뭐 11명 이런 데 뽑는데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학과에서 최초합 커트라인을 높일지언정 추합이 진행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떨어지는 칼날 장비가 붙는 놈이 커트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학이 교차 지원하기도 좀 빡세요. 왜냐면은 한양대학 인문학만 볼게요. 인문과학대, 정치외교, 사회정책, 사본대는 가군에서 뽑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광행정은 나군에서 뽑습니다. 얘네들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 30%, 탐구 30입니다. 국수탐을 동등하게 봅니다. 자연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과탐 비중이 일단 낮아야 교차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과탐 비중을 사탐을 이렇게 봐버리고 30%씩이나 봐버리면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차에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가뜩이나 문과로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반영비까지 잃어버립니다. 대신 한양대학교는 어디가 폭발이 나느냐? 문과로 치면은 파이낸스 경영, 정보 시스템 상영, 나군에 있죠. 그리고 가군에 있는 경제금융 경영 쪽은 지원자들 아마 대다수가 상경계열 학생일 수 있습니다. 합격자들 대다수가 상경계열 이과 학생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 시스템이나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진학상 모의정 확인해보면 합격 권한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거의 전원이 자연계열 아이들입니다. 왜냐? 반영비상으로는 수학 반영비가 40%고 과탐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수학의 반영비가 높고 과탐의 반영비 좀 낮으니까 자연계열이 이제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모집 다니는 인문계열 모집단이지만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이과 싸움이다. 그래서 진짜 어설픈 국어나 수학 성적을 가지고 여기 지원했다가는 공대 지원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라리 그러면은 한양대 상경을 보면 교차로 트느니 차라리 한양대 공대 합의과를 한번 집중 타겟팅해서 상향 지원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표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빠질 것인가를 한번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트라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체크를 하십시오. 지원자들이 다른데 어디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등급한 점수 격차 같은 경우는요, 서강대나 서강대 지금 100점, 90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영어는 안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성대 같은 경우는 3등급 때부터 좀 타격이 있습니다. 3등급부터 타격이 가해집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98점, 94점 이거는 이제 이과고요. 문과는 100점, 96점, 90점인데 비교적 영어 등급단 점수 격차는 지금 이제 얘네들
얘네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은 서강대에 비해서는 엄청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서강대와 성대의 중간 정도로 영어 등급 반영을 한다. 그럼 제가 한 3등급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국수표점이 좀 따라주고, 이게 교차 지원한 쪽에 국수표점이 따라주면요. 자, 그럼 입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요, 이게 지금 전체 학과입니다. 제가 뭐 하위, 상위 구분 없이 전체 학과를 다 옮겨 넣었어요. 생명과학 전공이 지금 작년에 92.33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기계공학 전공이 91.3, 이건 참고로 70% 컷입니다. 100% 컷으로 가버리면 컴공이나 전자공, 화공은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 나락으로. 여기서 거의 10% 가까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10명 중에 7등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8, 9등이 계속 빠져나가서 8, 9등만 인원이 계속 채워지면은 커트라인은 완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제 이랬던 이유는 이제 서강대학교의 어떤 반영비 상으로 작년에 워낙에 이제 뭐 교차 지원이 문과 쪽으로는 이루어졌지 자연계 쪽은 별로 안 이루어졌는 걸로 보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인기가 좋은 이런 상위과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컴공, 전자공, 화공, 생명공. 그리고 의외로 이 자연과학 계통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은 재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간 수험생들의 심리가 반대로 쏠린 게 아닌가. 네. 공대가 무서워서 자연과학 계통을 지원했더니 자가대가 폭발해버리고 공대가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뿐만 아니라 항상 올해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주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의지원 프로그램에서 이걸 잡아냈을까요? 못 잡아냈습니다. 왜냐? 모의지원도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정도 3차 강의니까 말씀드리지만 작전 세력이 있어요. 특히나 대형 재수학원들 밝히진 않겠지만 그런 학원들 학생들 표본 아이디 전부 다 집단적으로 수거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진학사는 원서 접수 직전까지 그걸 공지를 하고 원서 접수가 개시되면은 모의지원 서비스를 중단시킨다는 시죠. 그럼 딱 그 직전 상황에서 커트라인을 무지하게 올려놓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올려놓아버리면 아이들은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만한 학과에 지원하게 되고 정작 이제 그 모의지원 마지막 업데이트 상에서 높았던 학과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자기들이 컨설팅한 학생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빵꾸 맞춰서 여기 보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의지원 프로그램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걸 그럼 진학사가 어떻게 특정 업체 하면 안 되죠. 어느 그런 회사가 그걸 잡아내느냐? 안 잡아냅니다. 왜냐? 우리가 모의지원 들어갈 때 다 동의를 하다시피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동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지원은 어디까지나 모의지원일 뿐 실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원서 접수 현장에서 서강대학교 경쟁률 현황에서 장난질을 치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는데 모의지원은 애시당초 모의지원이고 진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모지도 있고 대성 마이백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쓴 분들만 이제 피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모의지원 서비스도 너무 크게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 역시나 뭐 빵꾸 나갈 거 아니랄까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226.8%.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작년에 41명을 최종적으로 뽑았는데 충원 인원이 93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 버렸으니 커트라인이 지금 70% 컷은 90.33이지만 실제 100% 컷은 여기서 10%더 빼야 됩니다. 그만큼 추락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컷은 4 정도 안 될 정도까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입시 한 해 정시가 마무리되면은 제가 이제 시대인재에다 있는 제 친구들이랑 같이 커트라인을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서강대학교 공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작년에 박살이 났는데 올해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반영비상으로 이과 아이들 과탐 한두 과목 망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서강대 반영비가 완전히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서강대 자연계열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성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역시나 최상위권을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시스템공학입니다. 94.33. 성대 반영비가 수학과 탐이 압도적이잖아요. 국어가 이 모양입니다. 89도 나오고 91도 나옵니다. 근데 수학 탐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공학, 전자전기공학, 소프트웨어 이것도 지금 성대 모집단이 전체를 제가 넣은 겁니다. 모집단이 별로 없어요. 계열 모집하다 보니. 자, 공학계열 한번 볼게요. 공학계열 지금 현재 올해 나군에서 지금 279명을 뽑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수시 2월 인원까지 합쳐지면 300명 그냥 갑니다.
그냥 300명 그냥 넘어갑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226명 뽑았다가 18명 돼서 244명인데 올해는 수능 최저 미충족 인원도 제법 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초 모집이 104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최초 모집이 144명입니다. 전년도보다 40명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인원 정원 테크가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가군의 고대나 연대나 이 쓰는 친구들은 일단은 나군의 안정인 데를 찾아보니 상대밖에 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컷은 뒤지기 못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추합이 돌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상대공학 계열이 136% 돌았거든요. 올해는 뭐 더 많이 돌 수도 있지요. 왜냐면 연대고대 모집인원이 또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상대를 만약에 상경으로 지른다고 하면은 공학 계열을 좀 최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은요. 네. 괜히 이제 또 막 20명, 15명 이렇게 뽑는 데보다는 그래도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이 많이 뽑는 만큼 표본도 빽빽할 텐데 충원도 크게 한 바퀴 돌면은 뭐 200몇 명이 훅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충원율만 놓고 보면 역시 공학계열이 제일 많이 돌았고 가장 적게 본 데는 이제 작년에 전자전기공학과가 13.8%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서강대학교랑은 좀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양새가 펼쳐지죠. 뭐 인기과도 충원이 많이 돌고 또 인기과가 또 충원이 적게 도는 데도 인기과고 반면에 이제 컴퓨터 교육이나 건설환경공 쪽은 충원 제법 좀 돌았습니다. 60%, 63.6%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입결상으로도 역시나 92.5%뭐 이렇습니다. 입결도 그렇게까지 막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한양대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올해 모집인원 많이 늘렸어요. 작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뽑았어요. 심리, 뇌과학과 뭐 이렇게 뽑았는데 올해는 그 두 개 학과가 통합을 해가지고 모집인원 최초 모집인원은 30명짜리 학과로 탄생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역시나 자연계열에서 최상위과로 기록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자체가 워낙에 높습니다. 대신에 뭐 작년에도 충원율이 지금 75%로 기록되어 있는 만큼 올해도 충원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군의 연대고대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나군의 상대공학까지 내려쓰기는 좀 기분 나쁘니까 또 한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결국 성적 좋은 애들은 또 나중에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전자공학이 올해 가군에서 무려 64명을 뽑고 미래자동차공은 나군에서 22명 그 다음에 뭐 도시공은 참고로 올해 진짜 저 봤을 때 여기 학과들 올해 빵꾸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집에 인원이 적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자원환경공학 이쪽에 지금 진학사 표본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가관일 겁니다. 점수가 툭툭 떨어질 겁니다. 좀 조심이 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력과 펑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리스크는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확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시 아직 충원이 덜 끝난 상황이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갑자기 이제 비는 이런 게 훅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95%가 최상단이 있는 학과라면 제일 낮은 학과는 91.25% 정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충원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사실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뭐 상단에 있는 학과, 하단에 있는 학과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자동차공학이 제일 많이 돌았어요. 나군에서 올해 뽑지만 작년에는 가군에서 뽑았거든요. 작년에 가군에서 뽑았고 뭐 충원 인원이 49명. 아유. 그 다음에 에너지공학, 뭐 화공, 생명공학 이 애들이 이제 거의 뭐 200%대 이상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거의 다 연대고대랑 뭐 원서 접수나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20%대로 아주 좀 작고요. 제일 작은 학과는 융합전자공학이 9.6% 정도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는 작년에 모집 인원도 많았거든요. 모집 인원도 48명이었는데 원체 이 소프트웨어 학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 충원도 좀 적게 걸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10명밖에 안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층들이 지원을 하는 모집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미래자동차공학은 뭐 딱히 미래자동차에 고민이 있어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일단 뭐 좀 안정 적정인 데를 찔러 넣어보자 이런 마인드에서 넣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그와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시나 최초 컷은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미래자동차공이나 이런 뭔가들이. 근데 충원이 돌면은 그제서야 이제 실제 입시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서강대, 성대 한 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서강대학교 자연계열 올해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대는 만약에 지원한다면 뭉태기로 뽑는 나분의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교차를 한다, 진짜 만약에 성대 문과 교차 지원한다면 제가 저번에 성대 글로벌 시리즈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글로벌 시리즈에서. 특히나 제가 잠깐만요. 앞으로 좀 왜냐면 교차를 함께 보려야 되니까. 성균관대학교 지금 글로벌 경제는 다군에서 뽑고 나군은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경제가 조금 높은 확률로 뭔가 사랑이 벌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교차 지원했을 적에 빵꾸 가까운 하락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군에서는 연대 고대도 같이 모집하기 때문에 성대의 글로벌 경제 글쎄 올해 조금 제가 왜 굳이 이 군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대 글경은 군을 안 바꿨어요. 작년에도 경제가 가군이었는데 여전히 가군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로 교차 지원할 적에는 경제경영, 파견, 정보 시스템은 조심하십시오. 지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성적에 공대 하위과 지원해 보십시오. 공대 하위과, 도시공, 자원환경공이 핵심입니다. 아마 이쪽 표본 보시면 진학사 표본 보시면 와 이건 뭐 이런 학과가 있나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뭐 반극간 정도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서강이나 성대나 한대를 뭐 상향이나 적정 이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안정 또는 적정권으로서는 여기가 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보다 밑에는 이화여대나 경희대 시립대 쓰기는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딱 최적의 딱 약간 절충지제 중간에 있어서 중앙대인지 하여튼 딱 제가 딱 한 슬라이드로 구성을 한 겁니다. 중대 가군에는 산업관, AI, 화신공, 기계공, 약학, 생명공학, 첨단 소재가 있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생공이랑 첨단 소재는 안성에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캠퍼스 학과가 생명공학대라는 첨단 소재입니다. 반면에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대 소속의 학과로서 서울 캠퍼스고 낙원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도 낙원에서 뽑고요. 여기서 또 낙원에는 예술과학대도 안성 캠퍼스 소재 학과니까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다부는 차영ICT 공과대와 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부는 사실 뭐 모집하는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치 한약수 외에는 이제 공학계열로서는 여기가 최고 학과다. 대신에 충원률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동일한 반영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대 국어는 25, 수학은 40, 탐구는 35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수학과 탐구에서 반영 비율을 보고 있는데 성균관대 자연계열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이 이제 성대 조금 불안하게 모서 쓰는 친구들 중대 무조건 쓰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대가 충원이 돌면 중대는 무조건 같이 돌니다. 성대가 한 바퀴 돌면 중대는 한 바퀴 하고 반 이상을 돌고요. 성대가 만약에 한 바퀴 반을 돌면 중대는 두 바퀴 이상을 돕니다. 모집 단위가 딱 크게 겹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중대 가군에 지금 이게 화학, 신소재공학, 기계공, AI, 뭐 산업과 이렇게 이름 있는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성대 나오면 뭐가 있었습니다.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인 지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균관대학교 가군에는 전자전기공학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교육도 있었고 또 성대를 거기 가군에 거기를 쓰는 애들은 나군의 중대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충원이 돌면은 둘 중에 한 군데는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대 공대가 통으로 그냥 막 100명 가까이 뽑았는데 올해는 그 공과대학 안에서 알짜배기 학과들이 따로 떼어져 나와서 가군에서 모집합니다. 그게 화학, 신소재공학과, 기계공입니다. 그럼 중앙대 공대는 지금 뭐만 남았느냐? 뭐 사회기반 시스템공학, 에너지 시스템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등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이과들만 지금 나군의 공과대로 남아 있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기가 있는 화신공이나 기계공을 나중에 공과대로 들어가면 진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대 공대에 진입을 하면 2학년 때 화신공이나 기계공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공대를 입학을 해도 그쪽으로 못 갑니다. 왜냐? 별도로 모집하기 때문에.
이래 돼버리면 최초 컷은 아마 공대가 높을 겁니다. 왜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뭐 경희대나 이대나 신입대 쓰기는 싫어하는 애들이 중앙대 공대를 마지노선으로 자꾸 쓸 테니까요. 근데 추가 합격하면은 이제 상위 대학들을 붙어버리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대를 만약에 상향으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중대 공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공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기계공에서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화학시설공학은 기계공이랑 뭐 비등비등해 보이지만 그래도 선호도 면에서는 화신공, 화학공학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계공이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안학과랑 AI학과 같은 경우는 특성학과입니다. 최초 합격하면은 2년을 학교를 공짜로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나군에 어떤 안정을 받아 놓는다. 나군에 뭐 중앙대 공대나 자연과학대 안정을 받아 놓는다면 충분히 가군의 산업관 AI를 하면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나 AI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결과 면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매우 높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책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대학원이 종합대학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원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가 국책인공지능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있고, 과학기술원으로는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디지스트는 없다. 유니스트, 지스트 이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디지스트랑 중앙대가 경쟁을 해서 디지스트가 최종적으로 탈락하고 중앙대가 AI 대학원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AI 측면에서 내가 진입을 하고자 한다면 중대까지가 사실상 인공지능학과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머지 뭐 이화여대나 시립대나 경희대나 이게 AI 학과가 다 있지만 결국 AI 분야 자체가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오려면 다시 또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대학원 경쟁률이 로스쿨 경쟁률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왜냐 전액 장학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거의 취업이 거의 뭐 보장된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으면 국책인공지능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이상을 가야 된다. 예. 로스쿨도 사실 작은 로스쿨이 설치된 학과를 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자, 그리고 다본 같은 경우는 다른 창의 ICT 공과대학과 소프트웨어 대학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소프트웨어 학과가 무지하게 인기가 높아요. 대신에 충원도 엄청 많이 돕니다. 빙글빙글 많이 돕니다. 회전문입니다. 그런데도 입결은 높아요. 왜냐? 다본에 공학 계열로서 쓸 수 있는 대학의 최고점은 여기 있거든요. 그 이상 벗어나면 이제 상력대, 약대 이런 데가 됩니다. 근데 의치 한약수의 성적은 안 나오니까 이제 여기를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다음 있습니다. 입결 보면 역시나 창의 ICT 공과대학이 다본에서 뽑고 충원율은 1304%입니다. 13바퀴 이상 넣은 겁니다. 그런데도 입시 결과는 92.3%. 그리고 AI학과가 그 다음 차상위 학과로 들어가 있죠. AI학과 같은 경우가 작년에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는 92.3%.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최저 마지노선이 89.5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평백 입결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윗대학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보면 서울대학교가 지금 생명과학이 91.33이고 최저점이 89.67이거든요. 아까 봤던 중앙대학교랑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서성한 쪽을 쓰는 아이들이 적정 지역보다는 중대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중대가 이 반영 비율을 서성한 쪽이랑 다르게 하면은 폭발할 가능성은 없지만 성균관대학교랑 똑같이 났기 때문에 상대가 오래 무지하게 놀거든요. 연고대가 추업이 되면서. 그러면 얘들 같이 돌게 된다. 충분히 어떤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입시를 아까 보다가 말하는데 충원율 역시나 다군에 있는 모집단위들, 다군에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간호학과 얘들이 지금 탑3를 형성하고 있고요. 어지간한 일반 학과들 공과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172%가 넘었습니다. 172%. 그리고 AI학과는 145.5%. 그러니까 충원도 굉장히 많이 돈다. 기본이 거의 100% 이상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대 경희대 신입대입니다. 저희가 이대 경희대 신입대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또 안정 적정권으로서는 좋으니까. 특히나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듯이 이화여대 경희대 신입대가 거의 지금 추적하는 자연계열의 대다수 학과들이 나학원에서 모집합니다. 나학원에서 지금 옹기종기 이 3개 대학이 모집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파이가 분산되는 지원자가 나눠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작년보다 입시 결과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화여대 대학교 먼저 보겠습니다. 이대는 국어가 24.75, 수학이 29.7, 탐구가 24.75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반영비나 국어 탐구 반영비가 고만고만하면서도 수학이 조금 높은 정도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조금 높고 나머지는 또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연계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특이한 반영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모든 대학들의 자연계열들은 수학과 탐구 반영비가 아주 높았는데 얘들은 뭐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만 놓고 보면 딱히 교차 지원에 실익이 없습니다. 이 국어 반영 비중이 크고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인문 쪽을 교차 지원하니 차라리 그냥 공학계열, 자연계열 그냥 내는 게 낫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수학 1등급이나 2등급 또는 3등급 비율 내 여학생들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좀 수학을 좀 못 본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의 입시 결과도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화여자 약대나 의대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또 올해 3파전,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나분 3파전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경희대학교가 희생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반영비 때문이 아닙니다. 뭐 반영비는 평범합니다. 35대 25 여기입니다. 영어 등급까지 점수 격차가 너무 큽니다. 환자 점수 계산할 적에 영어 등급 이것 때문에 감점을 어마무시하게 먹게 되는데, 이래 되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저는 겁을 먹게 됩니다. 막상 점수 계산해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왜냐, 영어 1등급 자체가 6%밖에 안 되는데 거의 다 영어 2,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는 이 라인대에서 이렇게 감점을 먹어버리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꺼리겠죠. 또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담아주는 대학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학교 영어 등급 점수 격차 보면 250점, 248점, 244점입니다. 한쪽은 영어 들어와라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시립대학교 반영비 한번 볼까요? 탐구 반영비가 20%돼 있습니다. 국어 반영비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항상 늘 그래왔듯이 실질 반영 비율을 변표 조정을 통해서 훅 떨어뜨립니다. 변표 조정을 통해서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탐구 과목에서 100분이 100을 71점이라고 한다면 100분이 99는 70.99, 100분이 98을 70.98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가분입니다. 작년으로 치면 나분인데 탐구 과목의 실질 반영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올해 탐구 한두 과목 망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서울시립대학교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영어 등급 또한 점수 격차도 좋아요. 게다가 더 환상적인 거는 문과입니다. 문과의 경우 특히 세무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비 자체가 국어 30, 수학 35, 탐구가 10%입니다. 탐구 자체를 아예 적게 보기 때문에 자연계의 판입니다. 여기 세무경영경제는 이과 애들끼리의 싸움입니다. 문과 친구들 좀 미안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이과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입시 결과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별로 꼬시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서울시립대학교는 문과든 이과든 일단 피하는 게 맞습니다. 네, 피하는 게 맞고 차라리 경희대학교를 틀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경희대학교 영어 등급까지 점수 격차가 크지만 최초 컷이나 높지 나중에 충원 들어가면 박살이 납니다. 학과가 원체 많고 모집 인원도 심지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1등급 이는 애들 자체가 그런 애들은 더 높은 대학을 가죠. 그럼 실제로 2, 3등급 대 아이들 경쟁인데 우리가 이 환산점 수상에 겁을 먹고 경희대 말고 시립대를 냈다가는 이제 거기서 머리를 탁 두들맞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올해 높은 확률로 인문과 자연 전 계열에서 펑크를 예상합니다. 왜냐? 우리는 경희대학교 문과로도 교차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것 때문에 진짜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얘들은 약간 지금 둘 다 입결이 폭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지원을 저는 추천합니다. 만약에 상향을 지원을 한다면. 작년 입결 보겠습니다. 뭐 뇌인지과학 여기 지금 70% 컷은 91.33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 컷은 여기가 꼴찌학과입니다. 참고로. 꼴찌학과입니다. 모집인 자체가 원체 이게 15명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화여자대학교에 특이한 반영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펴봤듯이 이화여자대학교 반영비 자체가 고만고만합니다. 이런 반영비를 가진 대학이 없어요. 오로지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애들은 다른 데 붙어도 잘 안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학과에서 만약에 충원이 조금이라도 더 돌게 되는 순간 점수대가 훅 떨어집니다. 일정한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임기치를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택도 없는 애들이 이제 추가 합격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사실 레인지 과학부가 엄청나게 뚫렸는데 70% 컷상으로는 지금 91.34가 되겠지. 최종 문 닫고 들어간 아이들 성적의 경우는 사실 여기서 거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대가 받쳐주면 다행인데 추가 합격이 진행되다가 한두 명 더 빠지는 데도 순간 그때는 나락으로 갑니다. 왜냐 이런 만일비를 가진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자들도 희소한 거죠.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누가 국수탐을 거꾸로 잘 보고 그러겠습니까? 잘 봤으면 스카이를 봤죠. 자, 그 다음에 자연통합도 만만치 않아요. 자연통합이 다니는 뭐냐면 공대 자연과학대를 합쳐서 통으로 그냥 뽑습니다. 얘들은 1학년 때 자연통합도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호크마 교양대학을 통해서. 그래서 작년에 최초 모집 인원은 1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시 2월이 48명이 다 있습니다. 그 이화여자 대학교가 이 지금 수시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 미래 수시에서 미래인재 전형에서 높은 그 수능 최저 기준 때문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모집인이 더해져 버리니까 200명대가 훌쩍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떤 모집단이든 간에 100명 이상을 뽑게 되면 입결 관리가 안 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200명이 넘어섰으니까 충원이 진행돼 버리니 이제 박살이 난 건데 여기서도 역시나 이 70% 컷이기 때문에 89.67입니다. 100% 컷으로 환산해버리면 건대, 공대랑 비슷하거나 그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육과, 의외로 이제 수학교육과, 이쪽이 이제 좀 입결 하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 결과로도 커트라인이 얘보다 더 낮습니다. 왜냐, 사원대 자체가 지금 요즘 점점 비선호학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당장 교대 입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대를 진행하지 않지만, 제2교대 같은 경우는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지원한 학생들 전원이 추가 합격 다 했습니다. 제2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범대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교대를, 이 교육학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입결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건 해마다 계속 그 기록을 갱신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충원율만 놓고 보면 또 수학교육과가 71.7%로 가장 많이 돌았고 자연통합이 적게 돌았는데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화여자 대학교만의 그 특이한 반영이기 때문에 이 이화여자를 쓰는 아이들은 이대가 아마 가장 최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데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여대 입결이 이대식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최고 학과가 91.5%로 한양학과가 기록했고요. 최저 학과는 86.5% 신고량 신소재입니다. 이제 높은 학과들은 공통적으로 작년에 가분에서 모집했던 서울 캠퍼스 학과들이고요. 이 낮은 학과들은 나군에 있는 국제 캠퍼스 공학계열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사실상 약간 이원학 캠퍼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 캠퍼스에는 자연과학, 자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 디스플레이학 같은 일부 특성학과가 있고 국제 캠퍼스는 다 공학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재미를 봤어요. 왜냐? 작년에 이화여대 가군에 있었고 서울시립대 가군에 있었고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여전히 낙원에서 있었거든요. 똑같잖아요. 낙원, 이번에도 낙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군에서 이대랑 시립대가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국제 캠퍼스 사람들이 지역정 지원을 많이 하는 덕분에 입결이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올해는 낙원에서 다 만나단 말이죠. 게다가 영어가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해에 영어 점수를 넓혔으니 올해 경희대 국제 캠퍼스 펑크 납니다.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서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충원율 같은 경우는 정생물학과 정보 디스플레이 얘네들이 좀 많이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공, 유전 생명공, 소프트웨어 융합이 그 다음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국제 캠퍼스 공학계에서 가장 높은 학년 단위로 입결은 90.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원이 낮은 학과들 같은 이제 스마트 판도학, 건축공 등 이제 국제 캠퍼스에서 파비공대를 맡고 있는 학과들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시립대학교입니다.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모집 단위의 건축학과가 건축학 전공이 84.5%고 통계가 93.7인데 이게 역시 70% 컷입니다. 실제 입결 100% 컷으로 치면 여기서 전자적인 컴퓨터공학부가 엄청난 펑크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는 더 해야 됩니다. 100% 컷은 전전컴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 일단 모집인이 많았거든요. 89명을 뽑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60명이 충원됐다는 말은 60명이 도망가버렸다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이제 커트라인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버리면 더 심각한 겁니다. 100명에 육박한데도 이 정도면은 100명 넘어버리면 일단 상향으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데 올해는 약간 그 수능의 특수성 때문에 시립대학교는 좀 전략적으로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추원일만 놓고 보면 신소재공학이 100%고 건축학부는 12.5인데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 시립대학교 지금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93.5고요. 최하위는 84.5라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뭐랄까 이 레인지 범위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원이 뭐 많이 돌아봐야 100% 적게 보통 이제 시립대는 적게 도는데 이것도 제가 앞서 설명한 미과에대랑 동일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탐구 100분위 한번 보시겠습니까? 77%도 있고요. 뭐 79%도 있고 뭐 각양각색입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어떤 실질적인 반영 비율을 낮춰버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지원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시립대에 합격하는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다른 대학에 어떻게 못 가는 겁니다. 충원으로 이탈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립대에 반영비에 맞는 애들만 지원해서 됐을 테니까. 시립대는 탐구 반영비 중에 적다고 했죠. 다른 자연계열들은 다 수학 탐구 반영비 중에 큰데 이게 회전이 돌려면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별로 안 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대입니다. 제가 사실 건대도 넣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건대까지도 우리가 사실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상위 대학을 지원할 때 건대가 다분해 있거든요. 중대 창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다분해 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다분을 건대를 쓰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경우 이 반영비 자체가 4세분화되어 있어요. 자연계열도 자연 1, 2로 나눠져 있어서 한쪽은 수학을 많이 보는 그 계열이고 한쪽은 수학과 탐구를 동일하게 보는 그런 계열이 있습니다. 자연 2 계열이. 그리고 문과도 마찬가지 인문 1은 문사철, 인문 2는 상경계인데 문사철은 국어 반영 비중을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상경계는 수학 반영 비중을 높게 봅니다. 얘들은 두루두루 이익을 다 누리죠. 지원층을 두루두루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가 3파전을 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대, 가군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많이 누릴 겁니다. 노부실이 있고 건대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말은 입시 결과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입결은 역시나 가군이 대체적으로 높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고 평범한 학과들은 이제 84.5%까지도 스펙트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이제 뭐 많이 보면 743.8, 716.7 이렇습니다. 거의 6바퀴 이상을 돕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이제 적게 도는 충원은 이제 다군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나군에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다군은 충원율이 많구나. 그래서 진학사나 이런 데서 뭐 칸수가 적게 뜨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음을 이제 가능성을 열려두시고 일단 뭐 상향 지원의 공도로 다군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동국대 홍익대까지 나왔어요. 참, 뭐, 근데 이것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어머님. 자,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들은 좀 특이한 게 문과가 아주 정석입니다. 문사철이든 상경계든 국어 반영비 중에 큽니다. 모름지기 문과는 국어를 잘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국대학교 교차 지원을 한다면은 국어 성적이 뭐 1등급이거나 좀 뛰어난 아이들, 수학이나 같은 건 다시 못 보더라도 그런 아이들한테는 동국대학교가 최적의 교차 지원입니다. 왜냐? 동국대는 상경계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대학들은 상경계를 수학 비중을 높이는 반면에 얘들은 똑같이 다 국어를 높게 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역시나 탐구 반영 비중은 적고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수학은 잘 보고 탐구 별로 못 본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동국대학교 역시도 좀 무난무난한 지원 라인이 속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영어 등급간 점수 교체입니다. 1등급은 200점 주고 2등급은 199점, 3등급은 197점을 줍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못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좀 블루오션 생각하는 건 좀 동국대에 이어서 홍익대도 블루오션 생각하는데 표점을 본다. 표점을 보기 때문에 이 반영비가 보면 고만고만하거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35, 탐구가 30이고요.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가 30, 수학이 30, 탐구가 25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그런 이점을 누리냐면 바로 표준 점수, 특히 과탐에서 표준 점수 이익을 많이 누립니다. 과탐이 어려웠으니까요.
물론 그거는 이제 백분이 한 91% 이상 정도 돼야 이익을 누리는 건데 우선은 좀뭐 굉장히 말하면 공익대학교 인문이든 자연이든 모든 계열을 통틀어서 이과 아이들이 지원하기는 아주 적합하다. 다만 이제 상세한 산출 전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건대보다 올해 건대가 조금 좀 바글바글 할 테니까 차라리 동국대학교로 예를 들어 안정권을 노리신다면 동국대학교 쓰는 것도 괜찮고 상향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국대를 추천합니다. 왜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국대학교 충원율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동국대학교 입결에 최상단에 있는 것은 화공생물이랑 컴퓨터공학이고요. 한 평균은 한 87.93 이 정도는 형성됩니다. 가장 낮은 입결을 보이는 것은 바이오 환경과학으로 83.73입니다. 사실 여기랑 스펙트럼 크게 차이 안 납니다. 4% 정도 차이 나는데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이 전체적인 입결 자체가 건대보다 낮은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충원율 잠깐 보겠습니다. 충원율 보시면 융합신소재나 이런 애들 다 200%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충원이 도는데도 77%, 그 기본이 다 100% 넘어갑니다. 얘들은 다군에서 뽑는 것도 아니라 나군, 가군에서 뽑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마 뭐 건국대학교한테도 좀 뺏기는 것 같아요. 합격생들을. 최초 합격자들을. 건대한테도 뺏기고 그 위에 뭐 경희대나 시립대나 이화여대한테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다군이 아니라 가나군인데도 충원율이 지금 200%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향을 지원한다 해도 건대보다는 동국대를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안정을 지원해도 동국대가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 이상하게 선호도 자체가 건대가 워낙에 압도적이다 보니까 건국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홍대입니다. 홍대는 다군에서 모든 모집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입결 같은 경우도 뭐 88.5, 86.5하고 84.33 맨 꼴자가 84.33이니까 이 스펙트럼도 큰 편이 아닙니다. 4% 정도고 충원율은 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군인지라 850% 이렇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8바퀴하고도 반은 돈 거죠. 그래도 입결 자체의 스펙트럼이 길지가 않다. 특히나 뭐 이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자체가 작년에 100명이 넘어간 124명이었는데도 입결 순위로는 거의 뭐 탑4 안에 5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홍익대학교를 지원한다 치면은 이 정도 성적단에 들어가면서 적정하게 상향을 내는 게 지금 최고로 좋은데 그 외에 이제 더 좋은 대학교가 많으니까 뭐 홍대라는 선택지가 있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얘들은 표준 점수를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차를 틀어도 국가애들이 유리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한 거를 다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다 한 거 맞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조합을 설명하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연고대를 내가 좀 높이 찌른다 하면은 성대 한양대 정도를 이제 좀 나아보내서 적정 지원 안정권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제가 빨갛게 표현했습니다. 피하시라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등급간 점수 격차는 크지만 빨리 접수해버리고 채워버리는 연대가 경쟁을 더 널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강대학교를 내가 예를 들어 상향으로 찌른다라고 한다면 필히 가군에는 뭐 경희대학교를 쓰시든지 다군에는 건대나 홍대 정도인데 제가 봐서 이제 파란색 표시는 조금 널널하다 이런 표시고요. 빨간색 표시는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군의 건국대학교 제가 빨간색 친 이유가 단순합니다. 시립대, 경희대, 이대나 이런 데 쓰는 애들 또는 뭐 위에 라인 대학 쓰는 애들 건대를 또 가만히 생각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건대가 모집면 여유가 많거든요. 하지만 오지리격으로 반사익을 누리기 때문에 건대 입결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사진 찍으십니까? 한번 더 넣어드릴까? 이 정도로 고려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늘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미충원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탐구 100분이 변화 표준 점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예를 들어 뭐 건국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과탐 아이들이 교차로 넘어갈 적에 그 힘들게 본 과탐 변표를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다행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과탐 힘들게 봐놓고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는 사탐 변표를 봐버리니까 조금 얘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쟁률 추이 당연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작년보다 모집은 다 대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첫 번째 사례에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상황, 예를 들어 이화여대 통합선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모집은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애들이 만약에 올해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다면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심리가 현재는 이과에는 어떻게든 간판이라도 높여보려고 교차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교차 지원도 아무 때나 다 교차 지원 안 합니다. 일반 인원은 철학 이쪽으로 안 하고 어떻게든 다 상경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올해 수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수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각오가 안 서는 겁니다. 다시 수능을 더 칠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또 오니까 나는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하향 안정 심리가 팽배한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한 개 정도는 적정 안정 넣고 두 개는 한번 상향으로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왜냐? 남들 저정도가 하향 안정을 넣게 되면 상위 대학들이 뻗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자, 그 다음 금년도 주요대나 약대 정시 모집이 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뭐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항상 입시라는 자체가 최초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학으로 간다. 아까 살펴봤듯이 전부 다 추원이 걸고 100%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최초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적정하게 추가 합격해서 예비받아서 합격하는 게 실제 입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최초 합격하면 나중에 지나보면 내 점수로 정말 손해보는 짓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상 이번에 이제 3차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 4시에는 의치 한약수에서 집중적으로 의치 한약수만 다룰 겁니다. 서울대 연고대랑. 그래서 들으실 분만 남으시고 네, 4시 때 또 네 사람 뵙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차학수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의차학수 입시 동남아 이런 거 구성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이게 의차학수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게 대기인데 연락이 안 가면 아마 이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앞에 사람이 빠져야 지금 컨설팅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마감이 되는 상황이고 대기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예비 번호처럼 이렇게 순번제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계획분이 나눠줍니다. 아직 이제 주합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의치 하약수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들으실 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다른 선생님은 학생들이 관리하고 지도하면서 저희 입시는 오로지 이런 걸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입시 자료들을 건네드리기도 하고 교육을 하고 합니다. 좀 다르죠. 저희는 이제 입시에서 교육평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오늘 PT들은 이런 것들도 그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에서 내놓는 자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거는 어머니 결정에 따른 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무슨 상업적인 방법하는 거 같이 같은 자료는 안 보죠. 왜냐면은 담임 선생님은 주로 이제 이투스 교육평가 연구소에서 내놓는 자료나 저희들이 주는 자료만 보고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희가 직접
오지 않으면 다 제가 사실 하루에 잠을 지금 2~3시간밖에 못 자는 이유도 다 지금 표본 분석하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입시센터에 하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같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컨셉트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아까 원서 라인 보는 거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 라인에 동의를 합니다. 네. 과열된다. 찌는 다 빨간 거예요. 지금 그래 딱 그 아이가 그 반영기에 속해 있는 거네요. 그래 맞아. 그 아이들이 한두 명 되죠. 네. 네. 지금 영어로 말하죠. 똑같이 과열을 피하는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해서 했던 내용대로 막 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담임 선생님의 상담도 제가 봤을 때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랑 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같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관계에서 마치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 마치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돼버리니까. 이 투수는 표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본이 부족하고 신뢰도가 사실 진학사보다 조금 낮은 면이겠죠. 대신 이 투수 무엇이 좋은 점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경쟁률 이런 것들을 보는 정도만 봐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진학사를 추천합니다. 진학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무엇이든 공짜니까 무료니까 이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 정도의 어떤 서비스는 된 건데. 이제 그 이상을 원한다면 사실 진학사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 예. 개 중에 3학대 아니면 일단 안 되는 것 같은데 3학대 한가고를 안 보니까 아 3학대 약학이 어딜까요? 약대 저기 머릿속에 약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의대가 약대보다 입시를 원하다 보니까 조선 한 그거까지 되게 아, 네. 네. 근데 모제도 진작에도 단순히 할 때가 그만큼 약대랑 성격을 쓰면서 약대랑 성격을 쓰면서 올해 지금 수능에 진행하면 아니겠지만 약대 올해 행사 많이 걸릴 겁니다. 한의대도 같이 떨어집니다. 약대 때문에. 약대가 혼자 안 죽습니다. 약대가 혼자 안 죽어요. 수의예과 옆에 있는 친구까지 다 끌어냅니다. 약대 워낙에 보시면 많잖아요. 수의대도 같이 끌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약대는 제일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약대거든요. 약대 심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약대 일단 끌어내려가는 것은 기본인데 혼자 안 내려갑니다. 한의대 같이 내려갑니다. 네. 제가 어제 컨설팅을 받긴 했는데 선생님도 한의대 가능하다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보시기엔 연금 내가 아깝다는 제가 그러다니 계산기도 아니고 저도 하나로 계산하고 말씀드린 눈대중으로 보자지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성적 때 이렇게 말하면 한 과목 안 보는 뭐 조선대도 있고
조선대. 네, 오히려 그런 데는 피해가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한 가구밖에 안 보니까 다 다른 보니까. 거 다 좋았으면 혹시 그것도 아니니까. 부산 한 정도 돼 있다. 부산대 한의대 7년제거든요. 부산에 꿈도 못 꾸고 한의대 6, 7. 부산에 될까요? 우리 약대는 뭐 그거 보고 부산 한의대 7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한의대도 네, 7년제가 있기 네. 때문에 거기 애들 잘 안 가려고 안 해요. 갔지. 부산 한의라서 외모도 7년이야. 또 7년도 있어요. 대학원까지 네. 해서 조선치도 7년, 아니 조선치는 7년제가 아니고 전북치 얘네들이 이제 7년이고 서울치도 사실 7년입니다. 근데 서울치는 워낙에 서울대니까 저는 이제 일단 좀 이 설명을 보시죠. 제가 여기서 하면 뭐 다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약간 지금 힘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보시나. 근데 연대 군대 아깝죠. 아까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가면은 아유 아깝습니다. 연대 공대 가시는데 밑으로 내려가시려고요? 아니요. 연대 공대를 저는 안정으로 잡고 잘 보셨나 봐요. 한의대나 뭐 연대를 좀 한의대에서 질러보고 아이가 약대를 싫다고 그러고 한의대를 몇 개 하는데 한의대는 안정으로 했던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담 주신 선생님은 한의대가 있다고 쓰라고 하시는데 전 너무 불안하죠. 현역이 재학생이세요? 아니요, 재수했어요. 잘 보셨나고요? 저희도 재수했는데 저희 맞춰가지고 여기 청소년에서 하셨어요. 여기 아니고 지금 기수 우리 기수가 안 맞아요. 이게 청소년에서 했는데 현역보다 잘 나왔죠. 모의고사 때 항상 그 의대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시험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는 꿈을 접고 우리는 그 목표보다는 너무 나와서 충원도 많이 주지만 컷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 일단 올해 붙여야 되니까 네, 어쨌든가 부터 올해는 아무데나 붙여 가고 나는 여기 괜찮은데 안 가도 되는데 한번 돌려보셨으면 그래는 의대만 해도 지금 공대도 얘는 안 틀라고요 우리 미치겠네 진짜 올해는 못 가야 돼요 연장할 수 있으면 나는 부채공이야 아,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가 지금 안 나오는 게